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주구장창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SNS 연관어를 저희가 좀 뽑아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요거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좀 보면 뭐 개발, 솔루션,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뭐 이런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런 기술과 활용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기술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도출해 낸다라는 것들이 어쨌든 그 빅데이터를 거는 기대가 아닐까 싶으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조금 잘하는 사람, 잘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는 어 식으로 명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다들 바라시죠. 음. 근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는 좀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이미 찍어 놓은 영상에서 쪼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렸고 좀 깊은 얘기는 다음으로 좀 미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빅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기술도 중요한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은 있어도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더라.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거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은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그 빅데이터를 공부한 많은 분들이 실제 현업에 취업을 해 보면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어떤 기술적인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반 현업에서 실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과의 소통에 그런 간극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스킬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설득력 있게 해설하고 그 현업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결과치를 냈을 때 이런 결과치가 통계적인 관점에서 유의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뭐 어떤 그 해석이나 해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어떤 가치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는 파이썬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들을 우리도 많이 듣고 많이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그야말로 큰 데이터, 빅데이터라고만 생각을 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단은 데이터가 커졌으니까 이 데이터가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당연히 필요해. 이건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야라는 것들로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데이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들이고 빅데이터도 여전히 그 데이터의 한 종류일 뿐이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도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인사이트라고 얘기들을 하죠. "인사이트가 필요해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통찰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건데 한자로 좀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살피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좀 찾아봤더니 그 정의를 한 내용들을 보면 좀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잘게 쪼개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서 그것들이 어쨌든 새로운 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 SNS에서 나온 연관어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얘기들을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달리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석, 전략, 소비자, 시장, 가치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의 행동의 결정적 가치를 산출하고, 즉 소비자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기업 목표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 많이 들었지만 전략과 전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우리는 전략과 전술을 구분할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가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한 적합한 데이터야?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 한 뭐 프로모션이 됐던 이벤트가 됐던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개선할 때 적합한 데이터야?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뭐지?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어떤 자리에서 듬성듬성했더니 어떤 분께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저희 그 유튜브 그 콘텐츠 중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올린 콘텐츠도 있는데 밑에 댓글로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없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관점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나에게 누군가 가르쳐 주는 그런 어쨌든 기관, 학원 같은 것들은 없더라. 아직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그냥 대답하고 말았는데 조금 계속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이 관점은 어쨌든 어떤 스킬이 아니고 경험치와 나의 생각과 사고를 넓혀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서 혼자 익히는 시간들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아니면 정말 좋은 선배들,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대학교 어떤 모임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그 이끌어주는 분들이 계셔야 조금 그나마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그냥 타고나는 방법도 그건 아니죠. 농담이에요. 음, 왜냐하면 조금 진중하게 얘기를 해보면 관점이라는 걸 달리 얘기해보면 저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뭐 그림과 관련된 뭐 포스터나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라는 뜻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해요. 관점을 영어로 보면 perspective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퍼스펙티브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보다는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말이 좀 더 좋아요. 이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는 그리고 꼭 데이터 분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어쨌든 나의 그 직업적인 특성, 정의를 조금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저를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요런 식의 어쨌든 관점을 가진, 관점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 번쯤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어쨌든 두 개 다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든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든 둘 다 있어 보이긴 하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정해 보자는 거죠. 돌아가서 설계,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려면 저는 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설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냥 어떨 거야, 이럴 거야라는 것보다는 가설을 가설틱하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이나 전술의 방향성을 모두 다가 조금 공론화시킬 수 있고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이론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이라는 게 나한테 있으면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가설이라고 해서 뭐 컨셉이라고 해서 특정 문장 하나가 떠오른다기보다 이 문장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뭐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은 뭐 집에 혼자 있던 뭐 저처럼 재택을 하던 이런 뜨문뜨문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분류를 시켜 주거든요. 요런 생각들은 요런 데이터랑 맞는 생각들이고, 요런 생각들은 내가 저번에 한 생각에서 한 1.5배 나아간, 1.5 단계 나아간 고런 생각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본인 안에
여러 가지 인제 그 서랍장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를 한다는 건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을 수 있는 그런 서랍장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를 형상화해 보면 약간 이렇게 이미지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어떤 이론이나 그런 그 요소들을 학습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의 서랍장이 좀 그 분해가 되기도 하고 재조합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큰 상자가 하나 생기거나 뭐 작은 상자가 여러 개 생기기도 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를 좀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 내부에서건 아니면 외부에서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비자의 인식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너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고, 지금 아마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앞으로 숱하게 듣게 되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분석가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단순한 질문을 들었을 때, 소비자의 인지도는 어떻지?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 혹은 그냥 인식, 연상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어떻지?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지? 실제 어떻게 소비자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라는 무수히 단계별 데이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인지와 인식의 차이는, 인지는 단순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인식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지, 그게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맛이나 사용성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인식이라는 거죠. 생각의 상자로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모습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식을 보기 전에 인지도를 먼저 나는 데이터로 볼 거야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머릿속에 생각의 상자, 서랍장 중에서 인지도에 관련된 서랍장을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스스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엔 인식을 평가를 해 봐야지. 그다음엔 태도를 점검해 봐야지. 그다음엔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요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사 제품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제 교차 조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나가듯이 제가 앞서 말씀도 잠깐 했지만 컨셉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컨셉을 아이디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로만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마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과 전술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컨셉도 사실 전략에 가까운 워딩이거든요. 컨셉을 그냥 단순히 단어, 문구라고만 생각하면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컨셉을 생각할 때는 어떤 방향에서 이 컨셉이 나왔는지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지도를 높여주는 컨셉은 뭔지, 인식의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이 이미지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던져보자라는 건 컨셉이면서도 인식에 준하는 전략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태도나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어떤 회의에서 짧게 "이런 건 컨셉은 뭐예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그 컨셉을 도출할 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향성,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그 이론으로 형성된 서랍장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 보면서 각각의 컨셉들을 구조화시켰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할 수 있는 컨셉도 도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더 긴 얘기고, 마케팅이나 데이터나 뭐 어쨌든 컨설팅이나 이런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시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 컨셉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주는 무게감을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잘라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은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컨셉 아이디어도 뭐 이론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좀 난제죠.
저는 책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혹자는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니까 뭐 저도 지금 유튜브를 전달을 하기도 하니까 "유튜브도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과정이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라는 기폭제가 되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생각의 사고의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곱씹게 되지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생각이 형성이 되려면 여러 번 곱씹어야 되고 그것들을 또 반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랍이 있으면 작은 서랍 하나에서 출발이 되고 그 서랍 안에서 있는 생각들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관점이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처음은 이론에서 시작하지만 자산화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뭐 멈춰 놓고 곱씹으면 되잖아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짧게 얘기하는데 쪼금 벌써 한 10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으시는 분이 곱씹을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몇 시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럼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 그걸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을까요? 책을 보는 건 좋은데 "어떤 책이냐?"라고 좀 추천을 드려 보면 뭐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정말 제가 뭐 서가에 꽂아 놓고 계속 반복해서 꺼내 보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고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책 추천 영상을 좀 찍어 보기도 할 텐데, 우선은 저는 마케팅 관련 책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데이터든 마케팅이든 이론 자체는 굉장히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막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불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은 막 5-60년 넘은 그런 이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뭔가 실전 사례에서 덧대어지는 얘기들은 좀 있는데 이론 자체의 구조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반복해서 저처럼 뭐 책을 꺼내 보듯이 꺼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많아요. "어떤 책이요?"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책 한 권을 살짝 들고 왔습니다. 필립 코틀러가 쓴 마켓 4.0 이라는 책인데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은 마케팅 대가라고 얘기들을 해요. 뭐 마케팅 대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 몇 분 있는데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책을 보는 게 좋은데, 제가 왜 마켓 4.0 이라는 책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냐면 이 책이 좀 얇아요. 뭐 4.0 도 있으니까 3.0 도 있고 뭐 2.0 도 있겠죠. 뭐 한 10년 단위로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책이 좀 가볍고 얇아서 처음에 조금 마케팅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 이런 거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0 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되게 많이 성장한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책이다. 고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설명하고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은 제가 서점에 가서도 한 권을 구입했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보기 때문에 이북으로도 한 권 담아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정가를 주고 구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살짝 알아보니까 알라딘 중고로 보면 7,300 원, 뭐 지금은 더 낮은 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 정도 가격대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살짝 보시고, 쪼금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점 한번 가셨을 때 찾아보셔서 본인한테 또 맞는 책인지 아닌지 살짝 들춰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3.0 도 한 2010 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고 지금은 괜찮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3.0을 그냥 있다는 것만 소개만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필립 코틀러 외에도 제가 뭐 따로 시간이 되면 마케팅 관련한 책을 소개를 드릴 기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필립 코틀러, 데이비드 아커,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쪼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근데 이 책이 얇지는 않아요. 얇지는 않고 뭐 대부분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들 같은 경우 뭐 관리론 뭐 이런 책들은 굉장히
두께가 있어서 아마 집에 두시고 한 번에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조금 꺼내 보시면 도움이 가장 기초 교육 중에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등장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처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또 보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제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상에 어떤 데이터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것도 어쨌든 데이터의 종류일 뿐이라서 이 세상에 어떤 데이터든 기술적인 스킬로만 분석하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데이터는 그래서 데이터로서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길러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종류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종류 말고 그럼 앞으로 다른 데이터는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조금 저는 많이 들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정말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혹은 빅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고자 할 때 기술적인 영역에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기술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자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 몇 가지 코딩만으로 해석이 되는 신문물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소비자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요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파워포인트 그대로 자막 처리하는 것처럼 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몇 분으로 또 영상을 줄여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차차 시간이 좀 지나서 혹은 기회가 좀 된다면 하나하나를 좀 깊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